자, 두 번째는 제품 컨셉트예요. 제품 컨셉트. 예, 제품 컨셉트는 이 프로덕트 컨셉은 상품이나 서비스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데 외식에서는 제품 컨셉트가 뭘까요? 메뉴예요. 메뉴 자체가 제품 컨셉트입니다. 또 외식 매장에서 메뉴가 아닌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겠죠. 밀키트로 제공한다면 이 밀키트가 메뉴 컨셉일 수도 있어요. 자, 메뉴 컨셉트는 눈에 보여야 합니다. 눈에 보여야 한다라는 것,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바꿔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도 음, 식품, 특히나 이제 과자나 아이스크림 큰 회사들이 이 제품 컨셉트를 상당히 많이 써요. 자, 이제 어제 이제 집에 갔다가 집에 뭐 먹을 게 없나라고 이렇게 돌아다보고 있는데 아들내미가 이제 먹다 남은 과자가 있는데 민트 맛 바나나 킥이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먹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일까? 바나나 킥을 상당히 좋아했던 세대인데, 민트 맛을 넣었는데, 정말로 세제를 넣은 그런 맛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떡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민트 바나나, 상당히 제품 컨셉트로서 잘 돼 있죠. 눈으로 보면 색깔도 처음에 그 생각하시죠. 바나나? 곰팡이 핀 거 아니야? 곰팡이 핀 거 같은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먹는 어린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제품 컨셉트가 잘 이루어진 케이스예요. 어때요? 굉장히 큰 장점을 소비자들한테 보여주죠. 또 희귀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희귀성. 뭐 그 허니 계열의 그 감자칩도 성공 요인도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뭐 엽떡맛 스윙칩 등 그런 것들의 제품 컨셉트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이건 어때요? 소비자들의 직접적으로 소비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포인트를 제품에서 그냥 바로 줘버립니다. 판단하기 쉽고 결정하기 쉽죠? 그렇다고 뭐 제품 컨셉트를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유명한 것들을 섞어놓고 제품 컨셉트야 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속성이 어떤 편익을 독창적으로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느냐예요. 앞에 말했던 것 중에서 민트 바나나는 어떤 편익을 소비자한테 줬죠? 새롭다. 그리고 민트 맛에 길들여져 있는 알파 세대예요. 10대는 지금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 알파 세대의 소비자의 인식에 소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전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소구의 관점이 맞지 않겠죠? 독창적이지가 않죠. 바나나 킥은 노래야 됩니다. 그런데 노랗지 않다고 하면 먹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제품 컨셉트의 역할은 당연히 소비자한테 효용과 편익이에요. 편익은 임절 편익이 아니라 만족감을 줘야 돼요. 효용도 만족감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는데 그 제품을 먹음으로써 나의 효용과 편익이 증대돼야 됩니다. 물론 이 편익 같은 경우에 만족감만 갖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10대들의 편익 중에 하나는 나도 이 제품을 먹어봤어요. 그게 편익입니다. 너 이거 먹어봤어? 나 이거 먹어봤어. 이게 편익이에요. 왜냐면 제품이 양이 많지가 않고 사기가 쉽지가 않은 제품을 먹어봤다라는 건 편익이고 먹음으로써 만족했다라는 건 효용이라는 거죠. 이게 학생들한테 공감할 수 있을 때가 제품 컨셉트가 먹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전략에서도 제품 컨셉을 상당히 많이 쓰는 경향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이 오설록 자주 드시나요? 저는 녹차를 직접 먹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 오설록 제품을 먹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설록의 제품 컨셉트는 제품이 주는 이미지가 정말 그대로 맛의 표현이 돼요. 상당히 많은 오설록 제품들이 있는데 녹차는 이렇다라는 편견을 깼어요. 녹차 맛은 우리한테 되게 간단한 맛이죠. 근데 오설록이 주는 녹차의 맛은 다양성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주는데 제품에 표현되고 있는 이 그림이나 이미지 또는 제품의 이름만 들어봐도 제품이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게 뭐지라는 것들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게 이 오설록.
오설록은 제품 컨셉트를 상당히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오설록은 이 제품 컨셉트에 맞는 브랜드의 히스토리도 상당히 잘 만들어놓는다. 하나만 읽어보면 비의 사색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비의 사색은 안개가 자욱한 제주 삼나무 숲길의 고요함을 담은 기내리면 사려니 숲을 그렸습니다. 그럼 비의 사색이라는 제품이 갖고 있는 뜻은 어떨까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비의 사색, 삼나무 숲길의 고요함. 그러면 글쎄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안 먹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는 맛을 표현하고 있어요. 맛을 누군가한테 표현한다는 건 좀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또 맛 칼럼니스트도 아니고 맛을 잘 표현을 못하는데 오설록의 제품들은 그래요. 이 제품을 설명하고 있는 거를 듣고 나서 제품을 먹으면 내가 정말로 이 제주 삼나무길을 걷는 듯한 착각을 삼나무 길을 걸어본 사람들은 그 삼나무 길에서 주는 향, 길이 주는 분위기들이 머릿속에 있을 텐데, 이 눈을 감고 오솔록의 이 비의 사색이라는 제품을 먹으면 내가 거기에 그 길에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설록의 제품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설록은 제품 콘텐츠를 상당히 잘 만들고 이 오설록도 프랜차이즈를 해서 매장화를 했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녹차만 가지고도 프랜차이즈가 된다라는 걸 보여줬고 오설록은 티 말고도 오설록을 제품들을 아이스크림으로도 만들었던 회사로도 유명한 회사입니다. 표현 컨셉트입니다. 표현 컨셉트. 이 표현 컨셉트는 음, 여러분들이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겠는데, 인간의 오감에 작용하는 감성적인 유머가 주로 사용돼요. 앞에서 오설록이 제품 컨셉트를 잘 만들었다라는 거는 오설록의 제품에는 실제는 파형 컨셉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두 가지가 다 속해져 있는데, 그래도 제품 컨셉트에 더 강하게 임팩트를 줬던 제품이라고 한다면, 이 표현 컨셉트에서는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 또는 제품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요인, 또는 제품이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필요적인 욕구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로 하면 쉬운 일은 아닌데, 말로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상당히 잡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보세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58번째 치킨. 네, 치킨을 실번제를 해. 세계 최초로 기름에 대한 기준을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는 먹는 음식에 기준이 없었기에 만든 기름 한 통으로 치킨을 튀게 하는 58마리의 기준. 참, 이게 표현 컨셉트예요. 이 회사는 다른 치킨이라는 회사인데, 다른 치킨은 그래요. 우리 기름 한 통으로 58마리만 튀기겠다라는 거를 표현해 준 거예요. 왜 58이라는 숫자를 썼냐면, 기름 한 통으로 58마리를 튀기면, 그때부터의 기름은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이제 생패도라 그래서 기름이 상합니다. 더 이상 쓰게 되면 기름에서 안 좋은 물질들이 우리가 먹는 건데, 연구를 통해서 이것들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기름은 항상 안 좋은 거예요. 뭐, 튀기든 두 마리 튀기든 기름은 안 좋은 건데, 58마리가 넘어갈 때부터는 기름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이걸 기름을 통해서 치킨을 튀기면, 안 좋은 치킨을 우리가 판매한다라는 인식을 주는데, 그러나 고객한테는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없죠. 야, 우리가 이게 치킨 첫 번째 거야, 두 번째 거야,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고민을 했어요. 치킨을 살 때마다 영수증에다가 또는 앞에다 표현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치킨은 두 번째 튀긴 거예요. 세 번째 튀긴 거예요. 네 번째 튀긴 거야. 라는 거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58번째 튀긴 기름으로, 그러니까 치킨은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우리의 양심상 기름을 갈아야 될 마지막에 드는 치킨은 고객님한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럼 59번째 치킨은 있을까요? 없어요. 58번째에서 튀기고 난 상태에서는 기름을 부고 새로운 치킨을 그때부터 튀기고 다시 1번이라는 순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치킨은 우리는 신선한 닭이 아니라 신선한 기름으로 치킨을 만든다는 이미지를 고객한테 부여합니다. 괜찮은 거죠?
물론 60개 치킨은 60마리라는 기준을 줬어요. 여기는 58마리. 물론 이제 표현하기에 따라 다름이지만 이 60개 치킨보다 이 회사가 먼저 나왔고 58마리, 58번째라는 걸 보고 60개 치킨은 CCTV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실제로 기름을 가는 장면을 고객이 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성공을 했던 겁니다. 이런 것도 편향 컨셉트의 한 방법이죠. 이 마지막이 이제 상호 컨셉트예요. 상호 컨셉트. 이 상호 컨셉은 커뮤니케이션 컨셉이라고 하는데, 어, 제품이나 서비스의 컨셉트를 소비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를 구성할 거야. 성능을 강조할 거야.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하죠. 컨셉을 정리할 때. 마케터들 입장에서는 컨셉을 정리할 때 고객한테 소구할 포인트를 뭐를 줄 거야? 모양을 줄 거야? 맛을 줄 거야? 인지도를 줄 거야?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호 컨셉트라는 거는 소비의 의사소통. 의사소통 뭐라 합니까? 고객. 고객이라고 하죠. 그럼 고객 이런 소통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언어로 할 수도 있고, 비언어로 할 수도 있고, 글을 통한 서면으로 할 수 있고, 눈을 볼 수 있는 시각, 또 듣는 거를 통해서도 소통을 할 수 있죠. 자, 이 다섯 가지를 다 소통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제품을 인식시키는 걸 우리는 바로 상호 컨셉이라고 합니다. 쉽지가 않죠? 말은 쉬워 보여요. 말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 프랜차이즈 회사 중에서는 이 사용 컨셉트를 잘 썼다라는 회사를 제가 좀 아직은 찾기는 어려웠고, 크라운 제가는 이 롱스라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 상호 컨셉트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 이 롱스 제품을 만들 때 기존에 오리온 초코프라이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크라운 제가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코프라이가 갖고 있는 거와는 다른 특징들을 소비자한테 소구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초코파이가 아닌 것들을 왜 먹어야 되는지를 이유를 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타깃은 16세에서 20세의 여고나 여대생의 타깃을 잡고 나서 이 초코파이, 그러니까 이 룸스라는 제품은 초코파이가 갖고 있는 특징인 폼 그리고 재미, 그러니까 초코파이는 정이라는 걸 내세웠다면 룸스는 길게 만듦으로써 길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요? 빼빼로의 느낌은 차가워요. 햄버거의 느낌으로 연인들 간에 같이 입을 대고서 차가먹게 한다든가 이런 재미 요소를 집어넣고 사랑의 감정을 더해준 거예요. 어때요? 롱스는 혼자 먹는 제품이 아니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입 깨물고 있을 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다가와서 이 롱스의 반대쪽을 깨물어 먹는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해줬던 건데 이렇게 제품을 개발을 하고, 표현적인 요인도 집어넣었지만, 실제는 10대에서 20대의 여고생과 대학생들을 통해서 계속 제품을 만들어낸 거를 상호소통을 했습니다. 어떤 제품이 나오면 좋아요? 아, 예, 초코파이 양이 너무 적어요. 배부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양을 좀 늘려드릴게요. 초코파이는 베어물기가 너무 힘들고 먹었을 때 재미난 요소가 없어요. 물론 재미나게 먹을 수 있어요. 쉽게 먹으면 재미있긴 하지만 웬만한 일반인들이 초코파이 한 입에 먹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 입에 먹을 수 있지만 롱스는 한 입에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게 옆으로 돌려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는데 이 돌려서 한 번에 먹지 못한다는 재미적인 요소를 사랑의 감정과 섞어줬어요. 나눠 먹으라는 의미예요. 나눠 먹. 예. 어때요? 이게 상업 콘서트예요. 컨셉을 만들 때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미리 듣고 나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소비자가 요구했던 것들을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가 이렇게 이렇게 원했어요. 그러니까 광고의 내용도 어떡할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을 광고로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업 콘셉트예요. 외식에서는 상업 콘셉트가 외식
그러니까 실제 매장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 상업 컨셉트를 만들기가 조금은 쉽지는 않는데 요즘 최근에 나온 브랜드들은 또 그걸 또 가능하게 하고는 있더라고요. 소비자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는 내용들을 또 나온 데들이 생겨났는데 최근에 보면 뭐냐 1인 피자가 그래요. 1인 피자. 또 피자를 좋아하는데 피자가 혼자 먹기엔 너무 양이 많죠. 여러분들은 뭐 젊으니까 한 판을 다 먹겠지만 저는 피자 한 판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피자도 햄버거처럼 간단하게 먹을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죠. 소비자들이. 그리고 세트 메뉴화에서 피자와 콜라를, 감자를 세 가지를 한 번에 먹으면서 포만감을 줄 수 없을까? 그래서 1인 피자가 나왔습니다. 1인 피자가. 고피자도 1인 피자 먹고, 피자 먹다 등 다양한 1인 피자들이 시장에 나온 것도 상호 컨셉트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브랜드라는 거를 만들고 컨셉을 고민할 때 왜 피자는 나눠 먹어야 되고 쪼개 먹어야 해? 안 된 거죠? 롤스는 나눠 먹으라는 개념에서 시작했다고 하면 이 1인 피자는 피자 나눠 먹지 마. 혼자 먹어. 혼자 먹어도 남기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2만 원, 3만 원 가격 내지 말고 2천 원, 3천 원만 내고 피자 한 판을 먹어. 이게 바로 1인 피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상호 콘셉트의 한 다른 방법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고객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이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외식상에서는 마케팅 측면에서 가능한 것들을 조금만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